보통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막 끌어당긴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거대한 자석을 떠올려 보면 쉽죠? 맞아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나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혹은 규제 완화 같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억지로 확 끌어오는 방식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특구나 글로벌 허브 도시들이 대부분 그런 물리적이고 계산적인 접근법을 택해왔거든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사람들이 모인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자석의 전원이 어느 순간 뚝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게 되면 다 흩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 자석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방식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스스로 빛을 내서 어둠 속의 배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그 등대 같은 방식이 새로운 시대의 진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오, 등대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본질을 파헤치는 배움을 즐기는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끌어당김의 새로운 법칙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 탐구할 자료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화두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 2026년 4월 19일 전북 부안에서 진행된 한 강연의 발췌문입니다. 이 자료는 아주 현실적이고 지정학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 한국이 UN AI 허브 유치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거점이 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연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단순한 기술 정책이나 외교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싱가포르의 경제 모델을 해부하더니 문화나 내공, 심지어 양자 에너지라는 물리학적 개념까지 동원해서 국가 경쟁력의 본질을 아예 새롭게 정의합니다. 네,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당신에게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아, 네네. 주의사항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한국 사회의 카르텔 형성 과정이나 사회적 에너지가 독점되는 구조 같은 정치,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강연자의 아주 독특하고 주관적인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물리학인 양자 에너지를 인간 철학에 대입하는 부분도 엄청 이색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강연자의 이런 시각에 막 무조건 동의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문이 담고 있는 철학적, 경제적 관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안에 흥미로운 통찰을 당신과 함께 탐구해 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네. 강연자의 독특한 렌즈를 빌려서 세상을 한번 다르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럼 한국이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자주 롤모델로 언급되는 나라, 싱가포르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강연자가 싱가포르의 성공을 단순히 뭐랄까 뛰어난 국가 전략의 결과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관점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싱가포르는 각국의 경제적 욕심,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쫓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한 곳으로 막 몰려들면서 형성된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자본이라는 꿀에 전 세계 벌들이 몰려든 셈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지금 싱가포르가 누리던 것이 끝날 때가 되었고, 즉 정체되어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분석합니다. 아, 정책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게 약간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서 급성장하긴 했는데 정작 그 인재들을 묶어둘 확고한 비전이나 기업 문화가 없어서 성장이 멈춰버린 스타트업 같네요. 아,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철학이 없으니까 모여든 에너지가 갈 길을 잃고 맴돌고 있다는 진단인 거죠. 그렇다면 싱가포르가 그렇게 정체기를 맞았다면 그 거대한 자본과 인재들이 다음으로 향할 곳이 한국이라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그게 무조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조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조건이요? 대체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 조건은 바로 안전함과 역량입니다. 인류의 거대한 자본을 갖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이라는 게 뭐 밤거리 치안이 좋다 이런 수준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위태롭거나 그 엄청난 자본과 인재를 담아내고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국가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인재를 끌어들이는 안전하고 준비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강연자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잖아요. 네, 강연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떤 나라가 부를 이루었다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부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네, 부를 일으켰어도
그것을 빛나게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거든요. 아, 이거는 마치 아무리 거대한 금괴를 가지고 있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 두면 아무도 그 가치를 볼 수 없는 것과 같군요.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야만 사람들이 알고 찾아온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강연자는 그 빛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을 바로 문화라고 짚어냅니다. 경제가 아니라 문화요? 네, 문화를 일으키고 그 문화가 작게라도 빛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의 문물이 다 들어와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그걸 융합해서 빛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문화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빛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를 설명할 때 자료가 경제학을 넘어서 갑자기 양자역학이랑 내면의 철학으로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 네. 이 부분이 정말 독특하죠. 강연자는 빛나는 상태를 내공의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놀랍게도 이걸 양자에너지의 중첩과 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대체 물리학적 개념이 국가 경쟁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강연자의 독특한 세계관에 따르면요. 인간이 지식이나 경험을 흡수할 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 즉 양자 에너지로 내면에 쌓인다는 겁니다. 아, 내공이라는 게 무슨 도덕성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면에 쌓인 물리적인 지적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양자 에너지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힘이 바로 내공이고 이것이야말로 우주와 지구를 또 글로벌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진짜 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등장하잖아요. 네, 밀레니엄 시대부터 우리 사회가 이런 내공을 축적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니었나요? 그렇죠. 에너지를 대중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힘을 키워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매서운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마치 도시 전체를 밝혀야 할 발전소의 에너지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뒷마당만 밝히는데 독점해버린 격이네요. 아주 뼈아픈 비유네요. 그 결과 국민들을 영양분으로 빨아당기기만 하니까 대중이 어려워지고 필요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당신도 아마 일상에서 이런 피로감을 자주 느끼실 텐데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왠지 내 삶은 답답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각자가 내공, 그러니까 양자 에너지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외부 시스템에만 의존해온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시스템이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면 강연자가 제시하는 미래의 구체적인 해법은 뭘까요? 여기서 또 낯선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바로 우리가 사회 부모로 모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AI 허브 유치라는 엄청난 글로벌 지정학적 의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회부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 사회부모라는 게 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일까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앞에서 우린 사회부모입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 부모는 무슨 감성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나 혼자, 내 기업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모인 철학적 주체들을 뜻하거든요. 아,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비전을 가진 리더 그룹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하늘의 자손, 즉 천손으로 규정하는데요. 이들이 인류에게 득이 되는 활동을 진심으로 준비할 때 하늘의 기운, 즉 천기가 저절로 내려온다고 주장합니다. 천기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운은 제발 달라고 졸라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달라고 떼쓰는 대신에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조건과 행동을 갖춥니다. 와, 억지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등대가 되는 거라는 앞선 비유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우리 청취자인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쟁자의 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한 내공을 발휘해 스스로 빛나는 곳이 되면 세계 경제가 알아서 들어온다는 원리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곧 인류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 된다고 강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UN AI 허브라는 기술적 질문으로 시작해서 싱가포르의 한계를 해부했고 결국 양자 에너지의 축적인 내공과
사회 부모라는 거대한 철학적 비전에 도달했습니다. 네. 억지로 부를 좇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문화를 창출하고 빛날 때 부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는 게 오늘 원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료의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네요. 돈을 부러워하고 욕심내면 가진 것도 다 빼앗길 것이다. 무언가를 탐내기보다 우리가 활동할 영역을 찾고 할 일을 다 하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경제가 들어올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거대한 국가 전략이 우리 개인의 태도와 연결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움을 즐기는 당신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강연자는 에너지가 모이면 반드시 빛나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국가를 넘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이 양자 에너지 이동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직장이나 커뮤니티에서 남들의 스펙이나 부만 부러워하며 그걸 억지로 끌어당기는 피곤한 자석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확고한 내공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작지만 강력한 빛을 내는 등대가 되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당신 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함께해 주신 당신 감사합니다.